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주식 리뉴얼의 김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8월 첫째 주말이 이제 막 다가오고 있는 금요일 밤이죠. 예, 녹화는 금요일 날 지금 낮에 하고 있습니다만 잠시 후에 밤 10시에 노출이 되도록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7월 달 들어서 조금 반등이 나오고 나서 8월 달 또 어떨까 했는데 첫 주말 뭐 무난하게 끝나는 그런 모양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주식 관련된 뉴스와 리포트를 풀어보는 세상. 지금부터 17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읊어보고요. 그 다음에 골 때리는 이슈 한 가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핫한 시장의 트렌드를 중심으로 리뉴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8월 달 출발이 좀 무난해요.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의 지금 일봉 모양을 보고 계신데 7월 초까지 조금 불안했죠. 6월 달 시장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빠지는 시장이었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만 7월 초까지 조금 불안했다가 결국은 2300을 깨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양을 가지면서 2500선에 바짝 다가서면서 시장이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도 이동평균선들을 전부 상향 돌파해 가지고 830선 정도에 안착하는 모양으로 마감이 된 주말입니다. 자, 모양이 좋죠. 지금 바닥에서 거의 한 이중바닥 비슷하게 만들고 나서 상승하는 그런 패턴이 나오고 있어서 뭐 지금 미국 시장도 약간 비슷하거나 조금 더 이제 상승력이 크다 보니까 이미 미국에서는 추세가 바뀌었다. 그동안 좀 내려왔던 거에서 이제 올라가는 패턴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고요. 뭐 우리나라가 지금 3,300에서 2,300을 깨졌다가 지금 2,500 정도 붙는다 그래서 뭐 지금 별로 그렇게 추세에 대해서 바뀌었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의외로 반등장은 조금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조금 더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승의 장이 나오는 원인을 뭐 여러 개 들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은 뉴욕 증시가 강한데 최근에 파월 의장이나 옐런 장관이 얘기했던 게 그거거든요. 금리를 올려서 뭐 좀 더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것들을 하던 빅 스텝을 하든 올려서라도 인플레를 잡겠다는 거예요. 한 2%대로 내리겠다라는 게 가장 큰 명제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도 고용지표 봐라. 경기 침체는 안 온다. 이렇게 시장에 자꾸 확신을 주고 있는데 그걸 일단 시장이 믿어주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최근에 나온 비제조업 경기 지표 같은 경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뉴욕 증시도 빠져야 되는데 그런 날 별로 안 빠지고 별로 이럴 거 아닌 것 같은데 제법 올라주고 이런 조금 빠지고 많이 올라가는 전형적인 강세장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가님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불만이 많으시지만 저는 정부가 지난번 한 2주 정도 전에 불법 공매도 관련해서 물론 사건이 터졌죠. 몇 년 동안 막 누적적으로 숨겨져 왔던 뭐 편법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단순 실수라고 얘기도 하지만 공매도 관련된 얘기가 이제 적발이 되고 나니까 이게 이제 더 이상 물러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뭐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만연하고 있는 불법 공매도를 엄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시장의 반등이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불법 공매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공매도라고 소위 불리는 애들 중에 그것들이 놀래가지고 이제 걷어들이는 거죠. 예, 나중에 걸리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지금 공매도를 그런 식으로 쳤던 애들이 저는 사들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장에 그 중대형주 뭐 그동안 한 1년 동안 이제 부분 공매도가 되면서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만이 공매도가 가능했잖아요. 그런 애들 중에 뭐 악재를 좀 만났을 때 필요 이상으로 공매도가 많이 나와가지고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던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최근에 반등이 강한 거예요. 왜? 불법 공매도 했던 애들이 사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모니터링 하다가 걸리면 나중에는 뭐 처음에 걸려서 지금 과태료 조금 맞았지 나중 되면 심하게 맞을 확률이 높거나 하면 엄벌에 한번 시험 케이스로 시범 케이스가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시장 반등이 꾸준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증권계가 따져보니까 최근에 이제 어닝 시즌인데 우리나라와 미국 기업들 실적이 의외로 괜찮더라. 물론 하반기에 걱정하는 움직임들이 있죠. 시장에 빠질 땐 3분기, 4분기에 실적 안 좋을 건데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지금 당장 장이 또 반등을 하는 때는 뭐예요? 의외로 괜찮은데 하반기에 좀 밀려도 이 정도면 커버가 되겠는데 이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490까지 올라오고 주간 마감이 됐습니다. 예. 자, 요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고, 어찌됐든 8월 달에도 베어마켓 랠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증권사들의 움직임이 있고, 뭐 고점을 2500선에서 2600선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여기 증권사 애들 여러 군데가 뭐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해놨다. 월별이든 연간이든 분기든 뭐 반기든 상반기 하반기, 저는 맞추는 걸 거의 못 봤습니다. 한 20년 동안. 맞출 수가 없는 거죠. 뭐 저한테 당장 삼성전자 주식 오늘 어떻게 끝날 것 같아? 뭐 오를까 내릴까? 아니면 보합일까? 뭐 오늘 정답은 보합이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맨날 오를까 내릴까만 물어보는데 보합으로 끝나는 답도 있는 것처럼 저는 지수를 뭐 2600 정도가 갈 것 같다. 뭐 여러 가지 생각해보고 그렇게 계산을 해봤겠지만 그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이는 시장에 순응하라는 말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계를 정하지 말아라. 지금 2300이 깨질 때 뭐 2200 깨져요. 2100 깨집니다. 2000 깨집니다. 1800까지 갑니다. 이런 사람들 숱하게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좀 불안해가지고 진짜 그러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들. 근데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불과 몇 달 전에요. 3000에서 2800 깨질 때 여기가 바닥이에요. 2600까지 내려오니까 좀 심하지만 여기가 바닥이에요. 2500 깨지니까 이상하지만 진짜 바닥이에요.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한계점을 벗어날 정도로 자기가 봤던 뷰를 벗어날 정도로 장이 빠지니까 이제 안티가 돼가지고 2000 깨져요. 이러고 앉아있더라고요. 네, 뭐 사람들이 보는 눈이 그렇게 움직이는 건 어느 정도 자연스럽지만 저는 시장은요, 제가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생각하는 거는 항상 오버한다. 오버. 오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뭐 3000이 안 깨질 겁니다. 거기가 지지선입니다. 그러면 깨진다. 예, 또 3000이면 한계입니다. 뭐 지금 이번 8월장에 대해서 2600이 한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왜 그게 한계가 돼야 되죠? 2600까지밖에 못 가는 게 맞아요? 세상에 그런 이치가 어디 있습니까? 시장은 항상 일반적으로 예상 나오는 것보다 상당히 그러니까 오버란다는 거예요. 올라갈 때도 오버, 내릴 때도 그 지지선이라고 소위 불리는 것보다 훨씬 아래쪽으로 내려가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야지 일반적으로 대세적으로 대중적으로 예상한 것들이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못 버는 거잖아요. 뭐 정말 장이 2600까지만 딱 가고 멈추고 다시 2000을 향해서 빠진다고 경로가 뭐 그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대중적인 생각대로 2595 정도부터 잔뜩 팔 거 아니에요. 그건 누가 받죠? 그럼 누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수량은, 물량은? 그 물량은 바보같이 2600 이후에는 빠지는 것만 남은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받을 거냐는 거죠. 그리고 저는 시장은 아예 2600에 훨씬 모자라게 못 가든지 그렇게 올라가면 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니면 그때 2600을 뭐 거기가 한계점인 것처럼 갔다가 한 번 눌림목 나오고 다시 더 세게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2600 언저리에서 뭐 판 사람들 어이없게 만드는 그런 시장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시장 뭐 지수보다도 종목과 섹터에 주목하자는 얘기들 많이 들으실 텐데 지금 주도 섹터가 약간 이제 변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게임주가 부각되고 있고 2차 전지 꾸준하고 메가건설 프로젝트가 있고요.
신재생 쪽은 견조합니다. 그리고 바이오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이런 쪽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장 끝나기 일보 직전에 제가 요걸 한번 긁어왔는데 60일 동안 신고가 난 종목이 60일 신고가. 60일이니까 매매일수 한 달에 20일 잡으면 뭐 3개월 신고가 종목일 텐데 코스피 종목만 좀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의외로 보험주가 있고요. 그리고 중소형 그 건설사가 좀 있고 건설주가 좀 있고 LG화학이 들어있고 셀트리온이 있습니다. 그리고 LIG 넥슨이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범양건영 까뮤엔씨 건설주죠. 건설. LG화학 기초 소재이기도 하지만 2차 전지 소재예요. 2차 전지. 그리고 LIG 넥슨 뭐예요? 방산주잖아요. 그리고 셀트리온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바이오죠.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 쪽이죠. 자, 그러면 나왔죠. 주도하고 있는 종목 3개월 신고가 나는 종목들 뭐예요? 구성을 보면 건설주, 2차 전지, 방산, 바이오 여기서 대장주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항상 대장주가 나오는 쪽이 주도 섹터다. 얼마 전에 저한테 그 원전주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어요. 원전주. 원전이 지금 이번 정책의 뭐 최우선 과제주인데 왜 요새 안 갑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원전주 쪽에 최근에 뭐 이집트 이슈나 이런 거 있을 때 상한가 가는 종목 보셨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10%도 잘 안 나오지 않느냐. 일단은 원전주는 작년 3월에서 올 3, 4월까지 한 대여섯 배 이상 오른 종목들이 수두룩한데 거의 큰 시세가 마감됐다는 거죠. 그래서 4월 달 이후에는 오히려 고점에서 최소한 3, 40%씩 꺾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원전을 앞으로 가동도 하고 신설 뭐도 하고 SMR도 하고 하겠지만 그런 거 저런 거 다 포함해서 올 3, 4월 시세 날 때 거의 다 모든 게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거고 실질적으로 기업들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 큰 이슈를 만나기 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근데 반대로 이렇게 3개월 신고가 뭐 4개월 뭐 6개월 1년의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군들이 속해 있는 섹터는 한마디로 쌩쌩한 거죠. 이런 애들이 가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해요. 자, 이렇게 시장 정리해 봤고요. 골 때리는 이슈는 이거 얘기하고 저 혹시 어디 잡혀가는 거 아니겠죠? 인기 없는 대통령 뭐 이런 주제를 좀 골라봤어요. 참 우리 사회가 요새 좋아졌어요. 아무리 유튜브라 그래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심기 불편하실 만한 이슈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근데 뭐 요즘 같아서는 뭐 나라님 욕하는 게 또 다반사가 된 일이고 사실 인기 없는 대통령이라 그래서 뭐 우리나라 대통령도 지금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인기가 없어져 버리셨지만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지도자들이 전부 다 지금 요새 인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한 2년 이상 겪으면서 삶이 피폐해지고 압박도 많이 받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오롯이 이렇게 어렵게 되고 이런 것들 다 지도자들 욕한다고요. 이거 잘못 만나서 이런 거다. 경제가 후졌다. 뭐 임금은 안 올라가는데 물가만 올라간다. 이게 결국은 다 나라님 욕하게 돼 있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지금 뭐 맡고 계신 분들의 어떻게 보면 운명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어찌 됐든 자, 인기 없는 대통령이라는 것도 한번 우리 투자 아이디어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인기 없는 대통령에 대해서 그냥 한탄만 하고 있을 거냐. 지금의 상황을 한번 반전시킬 만한 것들은 없겠는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오늘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정해 봤습니다. 개인적인 호불호는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최근에 어때요? 동병상련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 윤 대통령께서 뭐 최근 아주 자료 보니까 긍정이 24%예요. 지금 취임 100일 곧 앞두고 있는데 취임 후 최저다. 뭐 역대급이죠. 부정이 66%. 뭐 이렇게 안 좋습니다. 뭘 해도 요새는 그러니까 뭘 해도 마음에 안 드니까 좋은 건데도 얘기해도 욕먹어요.
그럴 정도.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이 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어떤 정책을 의욕적으로 얘기를 해도 사실 잘 안 먹히기도 하고 오히려 뭐 여론의 반대 역풍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바이든 옹께서도 다르지 않아요. 지금 최근 지지율 발표가 아마 38%로 나왔던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최악입니다. 역대급이에요, 우리 바이든 대통령도.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인플레가 너무 심한 걸 잡고 있지 않을 뿐더러 또 우크라이나랑 지대하게 전쟁을 대리전으로 러시아랑 하다 보니까 이게 빨리 끝내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 뭐 농산물 가격 올라가, 유가 올라가, 전부 다 올라가는 것 쪽으로만 뭐 쏠리고 있으니 내려가는 건 지지율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11월 레드 쓰나미라는 게 뭔가요? 이게 그 11월에 미국의 의회 중간 선거가 있는데 여기 지금 현재는 상원이 50대 50으로 민주당, 공화당이 동수예요. 그래서 50대 50으로 나오면 항상 한 표를 의장격인 부통령이 갖고 있기 때문에 늘 가결이 된다고요. 지금 하원도 민주당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왜 흔히 말해서 어, 골드 그 블루웨이브라고 하죠. 블루웨이브. 왜냐면 민주당이 이제 푸른색인데 행정부랑 의회를 전부 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블루웨이브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레드 쓰나미라는 건 곧 공화당이 이제 몰려온다라는 건데 공화당은 빨간색. 예. 이거 지금 속수무책이라는 거죠. 지지율이 낮으니까 뭘 해도 표가 공화당 쪽으로 쏠린다. 심지어 지금 몇 년이나 남았는데도 차기 대선 쪽에 트럼프가 나오면 트럼프가 바이든 이긴다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바이든 재선에 나오지 마라 지금 이런 의견이 오히려 많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걸 그럼 이렇게 계속 그냥 뭐 하향하고 바닥치고 있는 지지율대로만 그냥 살 거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뭔가 반전의 계기를 만들고 싶겠죠. 바이든도 뭐 자기 그 임기 내에 민주당이 참패하는 거 보고 싶진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뭔가 하려고 하는 거고 대통령께서도 뭔가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해야 되는데 뭘 하면 과연 민심이 돌 거냐라는 건데, 자, 오래전 얘기지만, 우리 옛날 대통령이 될 때, 클린턴 대통령이잖아요. 이 클린턴 대통령이 그 부시 대통령 연임을 이길 때, 그 선거의 구호로 썼던 건데, 이게 히트를 쳤어요. 데이트. 그때가 경제가 되게 어려웠기 때문에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걸로다가 대통령 됐거든, 이 양반이. 지금처럼 경제가 어렵다 이렇게 할 때 결국은 경제를 살리고 인플레를 잡아야지 이길 수 있는 거죠. 지지율도 반등이 나오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의 이제 인플레 상황이나 뭐 고금리 상황, 고유가 상황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뭐 선거 시점 즈음에서 뭔가 좀 더 나아져야지 표라도 더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지금 열심히들 해야 된다. 지지율 올리기 위해서. 그냥 참패하려고 하는 게 내 숙명이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최근에 바이든이 뭐 약간 굴욕적이었지만 사우디도 갔다 왔습니다. 뭐 증산을 많이 허락받고 뭐 허가받고 이런 얘기도 아니었고 엊그저께 발표한 거 보면 오페크 플러스에서 달랑 10만 배럴 증산한다 그래서 바이든의 굴욕이라고 얘기하지만 희한하게 또 유가가 많이 내렸어요. 최근에 우리나라 주유소 가격도 뭐 세금 많이 깎아줘서 그렇긴 하지만 2,100원 넘었던 휘발유가 요새 막 1,700원대도 저희 사는 데는 보이거든요. 많이 내렸다. 지금 국제유가가 5개월 사이에 27% 내렸고요. 오늘 새벽 기준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준까지 WTI 기준으로 88불 정도까지 내렸으니까 이게 한때 130불까지 갔던 거 생각해 보면 상당히 많이 내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유가가 내린다는 건 결국 큰 인플레 줄기가 좀 잡히고 있다. 이런 해석이 좀 가능할 것 같고 바이든이 어찌됐든 노력하고 있다란 얘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바이든이 이번에 미국 반도체 기업들 지원법 이래 가지고 큰 규모의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서 이제 통과를 시켰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서명을 한대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또 기업들의
지원이 크게 나가면서 이제 부흥이 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 그리고 기후 이상 기후 때문에 이게 전 세계가 그냥 너무 힘들고 폭우 내리고 빙하가 녹아내리고 폭염, 폭우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미국도 허리케인도 자주 오고. 이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신재생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거든요. 풍력, 태양광 설치하고, 예, 전기차 많이 깔고 이런 걸 근간으로 하는 또 인프라 뭐 법안 이런 것들 얼마 전에 상원에서 통과됐거든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쪽이 주목을 받다 보니까 ETF 쪽이 2주간 수익률들이 대부분 10%대는 나온다. 이 정도로 신재생 에너지 ETF가 훈풍을 불고 있다는 얘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그 양양자라고 하는 원래 지금 야당 소속이었지만 이제 무소속이 된 예, 반도체 전문가죠. 나름대로 삼성전자 임원 출신이니까 이분이 사실은 한 두어 달 전인가 얘기한 거예요.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내놓고 있죠. 스스로도 모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이 양반의 결론은 프로답지 못해서다. 뭐 스스로도 얘기했죠. 나의 대통령 처음 해봐서 아직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단인제에서야 대통령 다들 처음 하고 계시지 누구는 뭐 한 번 건너서 또 하는 게 아닌데 너무 지금 하고 나서 약간 어설픈 어떤 언행이나 정책적인 결정, 뭐 인사 문제 이런 것들이 겹쳐서 지지율이 참 생각보다 너무 많이 빠져 있습니다. 프로답지 못해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신인의 자세로 아마추어적으로 갈 거냐, 어떻게든 배워서 프로답게 행동을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한 바도 있는데, 저는 이게 최근에 뭐 그 애기들 조기 입학 정책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그게 어떻게 이렇게 손바닥 뒤집기식으로 생각해 보면 좋은 정책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새 엄마들 조류가 뭐예요? 애기들 가뜩이나 늦게 학교 보내고 싶어 하는 그런 조류인데 그걸 뒤집어서 애들을 조기 입학하겠다고 시키겠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저항을 받아오고 있습니까? 그 세간의 흐름을 잘 못 읽고 있는 건데 지금 이거를 이제 좀 뒤집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봐선 일단은 정책적으로 이번 정부에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던 지난 정부의 부동산 뭐 폭등이 결국은 주택이 생각대로 이렇게 보급되지 않았다는 데 이제 큰 원인이 있다고도 하니까 5년 동안 250만 호의 뭐 알파까지 해가지고 주택 공급을 확 늘리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주택 정책이 다음 주에 나올 거라고 합니다. 이때 나온 정책이 과연 부동산만 크게 잡아도 아마 지지율은 좀 반등 나오겠죠. 이게 부동산을 좀 전반적으로 평화롭게 안정시키는 그렇다고 뭐 10억 하던 게 갑자기 1, 2억 대이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조금 방향성만 아래쪽으로 간다, 좀 안정된다 이런 느낌만 나와도 이번 정부는 좀 그래도 부동산 쪽은 그래도 조금 해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나오면 지지율이 바닥 잡고 좀 올라가겠죠. 그래서 제가 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뭐 어설픈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반전시킬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제일 메가 정책으로는 주택 공급 대책이 나오는 요것에 주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지율이 낮을 때는 정책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기대값이 낮아지는데 그래도 이거는 이번 정부의 큰 대책 중에 하나다 보니까 중소건설주 아까 움직인다 그랬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또 건설 기자재 또 아파트 같은 거 지면은 들어가는 그런 뭐 공조 시스템 아니면 욕실 뭐 그런 관련주도 올라가더만요. 예. 그런 것도 올라가는 거죠. 예. 많이 진다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지 않겠네. 다음 주에 이게 제일 주목할 만한 그런 거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답은 없지만 제가 오늘 골 때리는 이슈, 그러니까 인기 없는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계속 욕만 하고 있을 거냐. 정치는 어차피 인기를 먹고 살아요. 그리고 뭐 24% 다음에 뭐 얼마가 나올지, 뭐 아래로 더 내려가서 10%대가 나올지, 아니면 여기서 극적인 반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제가 왜 그 대형주들도 100에서 30 정도까지 마이너스 한 70% 정도 빠지면 거의 바닥이라 그래요. 최근에
우리 대형주들 위에서 내려온 애들 50%쯤에서 반등 준 애들도 있는데 진짜 심한 경우에는 최근에 어, 대표적으로 네이버죠. 100만 원에서 34만 원까지 빠지고 마치 대통령 지지율처럼 빠졌는데 100에서 34까지 빠졌다가 지금 조금 올라오는 그런 식이죠. 카카오도 그렇잖아요. 거의 6, 70% 빠지니까 이제 반등 나오는데 제가 봐선 뭐 100에서 빠진 건 아니지만 24 정도면 제 생각엔 정말 빠질 수 있을 만큼 최대로 빠지지 않았나 싶어서 바닥 이후에는 반등이 나올 거고 결국 정책이다. 지지율을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반등시킬 수 있는 건 뭐 인사를 한번 확 하든가 새로운 인물로 아니면 정책적으로 승부를 봐서 아 이게 그래도 새 정부는 좀 뭐 또 하는 정책이 있구나라는 것들이 나와줘야지 오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고 거기에서 이제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어떤 극적인 반전 모멘텀의 정책을 우리가 캐치해 가지고 그걸 또 이용을 해 보는 게 좋겠다는 거죠. 이번에 주택 정책이나 요런 것들이 시금석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집중 리뉴얼은요. 소외주에서 항상 인심 난다고 민심이 난다고 하는데 그 최근에 일제히 뛰고 있는 BBIG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지난번에 이 대규모 펀드가 나왔던 네 가지 섹터가 이거잖아요. 얘네들이 많이 빠졌었는데 성장주가 최근에 바닥 찍었냐고 하는 건 최근 한 달 동안 움직임 보니까 바이오주들 뭐 대표적으로 한 20%대 올라간 애들도 있고 에너지 솔루션도 24% 바닥에서 인터넷도 그 네이버 카카오 빠지기만 한 줄 알았더니 최근에 바닥에서 한 20% 가까이 올랐다. 게임주들도 바닥에서 뭐 30% 40% 올라간 애들도 있어요. 바닥을 찍었느냐 이러는데 제가 봐서는 아까 왜 불법 공매도 그 엄단 얘기도 나왔잖아요. 이런 애들이 사실은 거의 다 여기 소속돼 있는 애들이 거의 다 코스닥 150, 코스피 200 종목이 많죠.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들이에요. 근데 공매도가 환수 들어오고 일부 거기에 액셀레이터까지 밟다 보니까 상승력이 요새 좀 나오는 거예요. 예. 거기에다가 또 추가해서 봤을 때 하반기는 바이오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리포트도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만의 상황이 아니고요. 미국 바이오주가 최근에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카카오 관련해서 게임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부진했었는데 이번 주에 막 10%대 상승 나오는 상황 보셨잖아요. 8월 달에 주요 게임주 등락률을 보면 뭐 드래곤 플라이, 뭐 카카오 게임즈, 크래프톤, 펄어비스 그동안 엄청나게 많이 빠졌던 한 1년 정도 이상 그런 애들이 지금 바닥 잡고 깨 올라갑니다. 신작이 하반기에는 꽤 나온다.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주목해 볼 만한 것이 저는 솔직히 생방송 때 못 봤는데 생방송에서 춤도 추고 뭐 멘트도 하는 이 자세히 봐도 전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이 버추얼 휴먼 가상인간이라는 거죠. 가상인간이 이렇게 정교하게 나오는 시대가 됐다. 진짜 사람인 줄 알았다. 뭐 이런 세상이 됐네요. 그래서 가상인간 시대 이렇게 얘기를 드려서 이번 시장의 반응에 있어 가지고 좀 뛰어 올라가는 애들이 소외주 맥락에서 공매도 환매까지 붙는 애들 이런 쪽하고 조금 더 이제 새로운 섹터들 고런 쪽에서 기회윤이 열리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제 나름대로 뭐 간단히 모아 본 거는 바이오 쪽에서 최근에 레고캠, 에이벨 바이오, 박셀 바이오 좋아요. 근간이 되는 건 셀트리온하고 삼바예요. 걔네들이 중심 잡고 가주니까 나머지 애들이 가주는 거예요. 게임주, 카카오 게임즈, 위메이드, 홈투스, 가상인간 쪽은 자이언트 스텝, 뭐 덱스터, 위지 스튜디오, 셀바스 AI 이런 종목들이 주목을 좀 받을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장세 속에서. 자, 재밌는 것들 많이 소개 좀 해드린 것 같은데요. 이번도. 여러분들 이거 하나 제 거 보시고 여러분만 보시고 구독, 좋아요 누르시지만 말고요. 여러분들도 꼭 해주시고 주위에 좀 권유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닌데 주식 리뉴얼이라고 그래도 꾸준히 지금 자료를 올리고 있고
듣기 편하다, 내용도 괜찮다, 이렇게 좀 많이 홍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혹시 이거를 뭐 금요일 밤과 토요일 사이에 들으시거든 일요일 날 저녁도에 또 제가 한국경제TV 통해서 공개방송 1호 특강으로 매주 진행하고 있으니까 거기도 많이 놀러와 주시고, 다음 주 목요일에도 제가 공개방송을 또 하루 종일 하니까요. 기억이 나시거든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입장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더운 여름 막바지인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맛있는 거 드시면서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래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